늘 황금알 같은 종목만 주시는 분이죠. 국내 공시 1호 전문가 변영인 고수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시의 달인 공달 변영인입니다. 고수님 방송들을 보고 입꼬리가 그렇게 승천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예, 꼭사주 공개하고 난 이후에 네. 최고 이 구간 수익률 기점으로 오스테오 임플란트가 26%, 그리고 SKC가 41%대 상승했고요. 그리고 40일? 포스코 케미칼 25%대 급등 나오면서 신고가 갱신한 바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그렇게 큰 수익을. 앞으로도 저희가 좀 준비한 종목들 충분히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공달 변영인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보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공달 변영인 고수님과 함께 주키즈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키즈 온더블럭 오늘의 주제 수익으로 껑충 키워드로 본 2023 관심 섹터 4위 보여주세요. 주키즈들이 생각하는 줄기세포 관련 키워드는 아니 2023년에 궁금한 키워드가 늙지 않음, 네. 장수, DNA 복제, 네. 반려견 치료 이런 걸 거라고 고수님 예상하셨어요? 줄기세포가 사실 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죠. 네, 우리가 대표적인 부분에서는 이 화장품이 굉장히 좀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안티에이징이죠.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뱃살의 지방을 빼가지고 이 지방을 키워서 다른 부위에 또 넣는 미용도 있죠. 저는 안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가 뭐 암이라든가 기타 희귀질환 이런 치료제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고수님 그러면은 지금 제약 바이오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그 회사가 줄기세포 관련을 좀 한다면 네.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왔던 단순한 기대감, 무한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줄기세포 관련 섹터는 이제 곧 임상시험들이 좀 본격화되거나 임상 1상 내지 임상 2상이 순항 중인 회사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 개발을 통해서 임상의 어떤 이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좀 입증해 나간다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좀 더 충분하다는 관점에서 꼭 주목을 해야 합니다. 고수님 제약 바이오는 네.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임상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임상과 임상 1상은 독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아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네. 임상 2상부터는 약물의 효과가 있냐 없냐를 다투는 것이죠. 그럼 임상 2상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임상 2상 시험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식약처라든가 미국의 FDA가 하세요라고 신청 계획을 승인해 줄 때 임상 시험이 본격화되는 것인데, 자 이때부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줄기세포 했을 때 딱 생각나는 기업은 사실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가 가장 좋은 줄기세포 관련 기업인가요? 네, 그래서 2023년도에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줄기세포 관련 주는요. 네. 바로 이 황금알입니다. 이 황금알에 있어요. 네. 차바이오텍, 탯줄 유래 줄기세포 기반으로 한 이 난소기능 부전 치료제 국내 임상 1상의 계획이 실행된 바 있었고, 자, 이 시험 계획이 어떤 승인되면서 본격적인 임상 시험이 가시화가 됐다. 현재 이 기대감이 좀 수반되고 있고요. 지난 5월에 미국 위탁 생산 개발 시설의 어떤 완공으로 인해서 2024년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 시설이 가동이 된다면 이에 따른 외형 확장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차바이오텍은 이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네, 전체 한 8개 종류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상 1상이 진행 중에 있거나 임상 2상 시험이 종료된 바 있었어요. 여기서는 임상 2상 시험에서의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입증했던 파이프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바이오텍 이렇게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10월 13일 신저가를 좀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소폭 조정 흐름 좀 보여주고 있지만 2024년도에 세포치료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관점에서 외형 확장에
주목한다면 저점 하회 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네, 줄기세포 관련주 차 바이오텍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키워드로 본 2023년 주키즈들의 관심 섹터 3위는 전 자율주행은 되게 먼 미래의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023년에 관심 키워드로. 그래서 주키즈들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추렸을지 볼까요? 역시 편리함, 그리고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이게 왜 사람이 갈수록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수면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내 시간을 아끼거나 무인 실기 청수차. 인력 투입이 좀 상대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한 환경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의 기술이잖아요, 자율주행이.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움직인다고요? 이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열심히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어요. 빠르게 오는 시대에 맞춰서 자율주행 섹터도 이제 곧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하는 시작이다.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자율주행 기술력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이 레벨 5 단계가 완전한 자율주행의 레벨이다. 사람의 어떤 개입 없이 목적지까지 차가 좀 움직이는 그런 단계를 레벨 5 단계인데 지금 현재는 레벨 4 단계까지는 실제 이 양산차에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완전 자율화가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전체적인 어떤 인프라 구축이 다소 아직은 미흡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주행 체계를 우리가 아직은 도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자율주행의 인프라 구축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의 어떤 변화, 이 부분도 앞으로 적용되는 신도시 체계에서는 자율주행 적용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그런 시범형 도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2023년에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좀 부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의 바로 세미트럭입니다.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이 화물.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비교적 이 상용화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런 장점을 좀 갖고 있죠.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정해진 노선을 이동하는 이 버스, 자율주행 버스의 어떤 시험 운행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바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42-의 8인승 버스가 시험 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는 판교 일대에서 운행하는 판타지라는 버스가 자율주행 버스로서 시험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주는 어떻게 좀 고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 3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카메라 기술, 그리고 레이더 기술, 라이더 기술인데 완벽한 이 안전성을 좀 수반하려면 레이더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율주행의 3대 핵심 기술 중에 레이더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알려주실 종목도 레이더 관련 기업이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HL만도입니다. 국내 레벨 2 분야의 자율화를 선도했고요. 대중화를 이끌면서 기술력 좀 인정받고 있는데 2018년도 국내 최초의 이 자율주행 중거리 레이더의 어떤 개발을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레이더 그리고 라이더 기술을 접목한 완전 자율주행의 2025년도 상용화를 위한 목표를 추진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멕시코의 자율주행차 부품 공장 설립을 좀 발표한 바 있었는데 2023년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시설 투자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HL 만도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좀 알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좀 높은 건가요? 기술의 어떤 고도화 관점에서는 비록 후발주자였던 이 국내 기술이 최근에 글로벌 기술에 많이 근접하거나 또는 앞선 기술력이 좀 있었죠. 자율주행 탑재 시스템 중에 하나인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시스템이 있어요. 전 세계 4번째로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2014년 77GHz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양산하면서 현재 양산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세계 최초의 자유장착형 첨단 운전 시스템 SBW를 개발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죠.
2021년도였죠. CES 박람회에서 이 자율주행 부품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었습니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많이 따라잡았다고 하는데 HL 만도 주가가 잘 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다소 좀 아쉬운 내용이었지만 지난해 자율주행 사업 부분은 물적 분할을 했어요. 자, 이에 따라 어떤 모회사 디스카운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다소 좀 조정을 좀 받은 이력이 좀 있었는데 최근 3분기 실적,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를 좀 크게 상회하면서 매출 33% 그리고 영업이익 48%가 증가하면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주가도 올랐겠는데요?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반영됐어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언제든 줍줍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실적을 수반하는 종목들이 매수의 기회를 주는 어떤 낙폭 과대 구간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너스죠. 2023년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멕시코 공장에서 뭘 양산하죠? 자율주행 부품. 자, 이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도래시기에서 2023년도가 더욱더 기대되는 HL 만동입니다. 2023년 주키즈들의 관심 섹터에 대해서 변영인 고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네, 키워드로 본 2023년 주키즈들의 관심 섹터 2위 보시죠.